얼마 전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틸다 스윈튼과 이드리스 엘바가 주연을 맡고 매드맥스 감독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가 만든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영화였는데요. A.S. 바이엇의 나이팅게일 눈 속의 정령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래요. 제가 워낙에 판타지나 SF 계열의 영화를 좋아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세상 모든 이야기에 통달한 서사학자 틸다 스윈튼이 우연히 소원을 이뤄주는 정령 진이 이드리스 엘바를 깨워내요. 오랫동안 바래온 갈망하는 3가지 소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소원에는 3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한한 소원을 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죄를 없애주거나 모든 고통을 끝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영화 속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소원을 빈 제피르라는 여성이 2가지 소원을 빌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아름답고 진실한 지식을 갖고 싶다는 첫 번째 소원을 빌었고요. 또 정령처럼 꿈꾸고 깨어있기를 바란다는 2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나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해봤는데 막상 3가지 소원을 정하자니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3가지 소원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Turn it up. Just turn it up.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할리에 네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재준이. 나는 너의 길 영원한 biggest fa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DJ, put it back on.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 너의 뜻을 숨기마지. 널 나의 뮤직. 진리를 보여달게. 넌 나의 기쁨. 네가 가는 소원 숨기마지. 난 너의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을 좀 말해보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소원 세 가지나 있으세요, 근데? 대놓고 네. 소원을 한번 좀 얘기해보세요. 소원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요. 네. 우리 가족 건강하기. 네. 그리고 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행복하기. 어.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부자 되기.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무한한 소원을 빌 수는 없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은 무한하진 않은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무한의 개념이 좀 그렇죠. 양적 개념은 또 아닐 수도 있죠. 네네네. 네. 저는 이렇습니다. 이녹쌤 그 이녹쌤은 또 어떤 소원을? 나 너무 오래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제 생각했답니다. 네, 제가 숙제 내줬거든요. 네. 생각해오라고 어제. 네. 제이 선생님은 뭐예요? 이녹쌤 먼저 말해요. 나 먼저? 어. 나 근데 사실 2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뭐야? 3가지인데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숙제 내준 사람은 세 맞아, 가지 숙제 내는 해오라면서. 사람이 세 가지를 안 해온 게 말이 된다고 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기. 어머, 진짜? 네, 잠을 그게- 자지 않고도 그 피곤하지 않기. 소원이에요? 네, 그게 소원이에요. 오, 생각지도 못했네. 네, 그게 제 소원이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누구든지 뭐 초능력을 갖고 싶으면 무슨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잠 좀 안 잤으면 좋겠다. 그 얘기 맨날 아니, 근데 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시간을 2배로 쓰고 혼자만의 싶은 거야? 시간을 갖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어. 왜 좀 사실은 우리 식구들 다 잘 때 그때가 제일 자유롭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때 넷플릭스 드라마도 많이 보고 싶고 막 핸드폰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싶고 그냥 이제 되게 자유롭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어쨌든 잠은 오니까 또 그렇죠. 자긴 자야 되고.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이 사실 제일 아깝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이 너무 좋기는 한데 네. 또 제일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소원은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기.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두 번째 소원은 좀 재수 없을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재수없어 할게요. 네. 전쟁 없는 세상 되기. 그게 재수없구나. 왜냐면 어. 저는 그게 첫 번째 소원이거든요. 전쟁 없는 세상 네, 되기. 나는 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1번은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고 전쟁 없는 세상 되기가 가장 한참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 저희 아들이 얘기하다가 그럼 엄마 소원이 뭐야? 이렇게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는데 글쎄 전쟁 없는 세상 되기 그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 좀 생각해볼게요. 그렇구나.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또 환경에 대한 것도 하면 좀 너무 또 더 재수 없나?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같이 이걸 네네네. 같이 먹죠. 왜냐면 저는 사실 예전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왜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그 알라딘 때문에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첫 번째 소원은 세계 평화인 것 같아요. 진짜 세계 네. 평화. 네. 그게 세계가 평안해야 저도 평안할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맞아요. 경보 울리고 막 이랬을 맞아요. 때 저 정말 그때 너무 저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깜짝 놀랐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네, 그런. 맞아요. 아침에 애들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맞아요. 애들 딱 일어나서 등교 준비할 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된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수백 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전쟁은 어느 누구도 이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나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 있어.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이제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도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네. 약간 반 농담 반 진담인데 전쟁 나면 우리 불광역 6호선에서 만나자고.
아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니 왜냐하면 그 지하철 노선을 타고 가면 한참 걸으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하철에서 만나야 돼요. 지하이니까 더 안전하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있는 지하철 중에서 불광역이 제일 깊거든요. 네. 우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음. 불광역이 제일 깊어. 몇 번 출구라고요? 정화쌤도 글로 가려고. 6호선. 불광역 6호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왠지. 불광역에서 만나자고. 불광역에서 만나자고 항상 얘기하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아빠들은 물 챙겨요. 물 챙기라고 얘기하고 엄마들은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같은 거 무조건 챙기라고 하고. 집에 그러니까 비상 우리가- 식량을 뭐 싸놔야 되나요? 아니 싸놓진 않고 근데 막 그게 급하게 움직일 때. 네, 우리가 한때 그런 그 위급 배낭 음. 그거 뭐라고 하죠? 그 맞나요? 어. 긴급 재난 배낭 같은 거 막 네네네. 챙기고 맞아요. 구호물품 막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불안감을 사람들이 느끼는 어. 거고 그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사회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세계 평화 그게 그럽시다. 제가 첫 번째로 늘 생각하는 소원이고.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세계 그럼 평화. 뭐야 여기서 정하는 거야? 1번 세계 거. 평화. 그리고 2번은 그리고 환경 깨끗해지는 거, 3번 다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네, 어때요? 저도 부자 되는 게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왜 본인 왜 빼요? 본인도 같이 부자 돼야지. 아니요, 저는 부자 되기 싫어요. 왜냐면 음. 부자 되는 건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 근데 다 부자면 네. 그래서 별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이 항상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어. 저는 부자가 안 돼도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아, 뭐 그것도 뭐 나쁘지 네, 않네요. 근데 그 막 근데 도움을 안 주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도움을 꼭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자였으면. 네네네. 그래서 아, 좋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소원이에요. 좋아요. 네네네. 네, 우리가 모두 꿈꾸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그런 꿈들이 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대문 소식.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학력 인정을 해주는 문해교육 교실이 있어요. 한글 교실. 그래서 아. 이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한글 교육을 희망하는 60세 이상의 초등학교 미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정원 마감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이제 연희 노인복지관 교육실에서 네. 실시를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과정을 교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수강료는 대신에 무료이고, 네. 그리고 주 3일 동안 매일 2시간 수업을 하는데 1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조금 나눠져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학년 나눠져 있는 것처럼 네네네네. 그래서 뭐 1단계는 월수금, 또 3단계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연희노인복지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연희노인복지관 전화번호는 02-314-3777-8번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 분은 거의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보다 조금 나이 더 드신 분 그리고 부모님 때에도 간간히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이 초등학교 미졸업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때는 그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교육에 대해서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더 윗세대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문맹률이 엄청 낮잖아요. 네, 그게 음. 통계상으로는 일단 그렇긴 그렇죠. 하죠. 주위에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서로 좀 알려드리고 네. 이제 도와드리고 하면 될 좀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배려하는 맞아요, 차원에서. 맞아요. 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인옥쌤? 다음 소식은 사실 이거 연중 항상 하는 행사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진 그리고 또 건강검진, 간단한 건강검진 같은 거 무료로 다 해주는데 네, 맞아요. 연중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보건소 열리는 시간에는 무조건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만 20세에서 64세 지역 주민이고요. 그리고 보건소 1층에 가시면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신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 피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전날 밤에 금식해야 되죠. 금식하셔야 네, 되고요. 네, 네. 사전 예약도 필수로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만 20세에서부터 64세 주민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네. 일단은 대사증후군,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체지방 측정, 뭐 허리둘레 이런 거. 이렇게 대사증후군 5종으로 검사를 해드리고요. 이 혈압, 혈당하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거 피검사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하셔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왜 우리 보통 어디들 가면 왜 체지방이랑 근육량 네. 뭐 측정해주는 그런 체성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체지방률, 근육량, 네. 복부지방률 요렇게 검사해주는 거. 네. 그것도 체성분 검사도 해주고요. 네. 이게 또 너무 이런 검사 결과가 안 좋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건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양 상담도 해주시고 또 운동 상담도 해주시고 네. 또 이제 건강 프로그램도 같이 좀 연계를 해드리니까요. 사실 우리 서대문구 구민이라면 한 번씩 건강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검사에서만 그치지 않고 네네. 그 차후에 어떤 네. 그 상담과 처방 네. 같은 운동 처방 같은 것이 연계가 된다는 맞아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저도 그 둘째 임신했을 때 그 보건소를 이용했었거든요. 정말요? 정말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뭐 복대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물품 지원. 네, 물품 지원도 약도 해주고, 줬었던 것 같아. 네, 그쵸? 그 엽산제도 주고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 네. 좋은 나라. 네네네. 네, 그래서 출산 전까지는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니 저희 엄마도 그 고혈압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이렇게 약을 타고 고혈압 약을 타니까 정말 저렴하고요. 완전 저렴하죠. 네, 완전 저렴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게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국이랑 그 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혹시 약국의 비리를 말씀하시려면 약간의 비리라기보다 똑같은 약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 가격이 다르고요. 너무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성분에 따라서 네, 맞아요. 이게 신약이냐 새로 나온 약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특허권이 아직 남아 있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 없어지면 약이 되게 저렴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렴하다고 해서 약이 안 좋은 약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싼 약 먹으면은 좀 왠지 조금 그쵸. 효과가 없는 줄 알고 네,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약만 정확하게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그렇죠. 가격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렴하지만 제일 유명한 약 그리고 네.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약 이런 네. 약을 처방해서 주시기 때문에 네. 절대 그게 싸다고 해서 뭐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네. 효과가 덜하다든지 이런 네. 게 아니니까 네. 저는 강추드립니다. 네, 정말 진짜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진료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가 서대문구 소식이었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들을 곡 제목이 뭐죠? 네. 다음 들을 노래가 바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네. 네, 서지원 씨 노래 들을게요. 네. 오랜 마늘한
만지고 있네. 그리워했어 너의 모든 걸. 네가 나를 그리워해왔던 것만큼 잊으려 할 땐 이미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었지. 바람 속에 깨어나던 추억 서글픈 마음뿐인데 쓸쓸한 마음뿐인데 미안함에 방황하던 그때 여린 너의 가슴 가득한 그 상처 때문에 안녕 인사 뒤로 널 떠나갈 때를 아직도 되뇌이며 울먹이는 널 위해서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내 모든 꿈을 너에게 맡길게. 바람 속에 깨어나던 추억 서글픈 마음뿐인데 쓸쓸한 마음뿐인데 미안함에 방황하던 그때 여린 너의 가슴 가득한 그 상처 때문에 안녕 인사 뒤로 널 떠나갈 때를 아직도 되뇌이며 울먹이는 널 위해서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맡길게. 쓸세권 동네 탐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은동에 위치한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갈매기살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 네. 근데 여러분 갈매기살이 어떤 부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사실은. 날개인가? 날개 붙어 있는 건가? 저는 처음에 갈매기살을 예전 한 20살 땐가 먹어봤는데요. 네. 그때 정말 이거 사주신 분이 정말 갈매기살이라면서 갈매기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갈매기살이라면서 또 안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우리 동네에 이런 갈매기살집이 있다고 그래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어느 부위인지 말씀 안 해주시는 네.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요, 갈매기살은 돼지의 가로막 부위에 있는 살이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네. 아. 가로막? 돼지고기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살이라고 하네요. 오, 아니, 되게 그- 조금밖에 안 나오겠네요. 네네네. 어. 그럼 근데 그 부위가 맛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 이게 네. 약간 소고기 같이 빨개요, 색깔이. 돼지고기는 아. 원래 약간 핑크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갈매기살은 좀 빨개. 그쵸? 맞아요. 음. 이거는 원래는 간마기살이라고 음. 이 말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네. 간마기살인데 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간마기살.
뱃속을 가로막고 있다고 가로막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가로막살이 갈매기살로 발음이 전이되어서 생긴 현상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갈매기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아유 지금 또 제가 막 네네. 급하게 찾아봤더니 돼지 한 마리에 300에서 400g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아, 정말 소량 소량이. 나오는.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로 따지자면 안창살. 그럼 되게 비싸겠네요. 그쵸 그쵸. 네네네. 그래요. 가격 근데 저렴해요. 괜찮아요? 네, 가격은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스터 갈매기의 위치는요. 네.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126이고요. 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5시부터 10시까지. 아 점심 장사 안 하네. 네네. 저녁 5시. 네네. 오후 5시부터요. 거기 그 성당 있는 그쪽. 맞아요. 맞아요, 홍원동 맞아요. 성당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아니 5시부터 10시? 네네. 몇 시간밖에 안 하네요, 진짜로. 이게 고기가 조금인 오. 고기가 조금 나오니까 영업도 조금 하나? 그런 모르겠어요. 거예요? 아무튼 뭐 영업 이렇게. 시간도 갈매기살인데요. 네네네. 네. 네, 인허가 일자는 2000년 11월 6일이네요. 우와,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저희도 간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오, 저희가. 정말요? 네. 이 동네 고깃집 다 다녀보셨죠? 대박. 거즘 안 다니는 데가 없죠. 네네네네. 저도 이제 소개로 가봤거든요. 네네. 그 집을 소개로 가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오면은 여자한테는 이거를 맡기질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뭘 막, 고기 고기 굽는 굽는 거를. 거? 네, 굽는 어. 거를 맡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다 남자들이 굽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구워주시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네. 소리를 듣고 이제 갔는데 여성 우대인가요? 그 소리를 듣고 갔다고요? 그 소리를 고기가 듣고 맛있다 소리를 듣고 간 게 아니고. 이제 고기도 맛있고 이제 이런 우대도 해주신다고 해서 네. 가게 됐습니다. 네. 좋네요. 네. 여기는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오, 네. 네. 가격이 예전보다 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한 15,000원, 17,000원 했다면 지금 한 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우, 갈매기살이. 지금 뭐 어떻게 삼겹살도 막 엄청 오르고. 1인분에요? 2인분이에요. 여기는 2인분에? 400g에. 400g에 아니 그럼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400g에 18,000원? 네, 오늘 가야 되겠는데. 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맞아요. 전 처음에 1인분에 18,00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는 2인분이더라고요. 대박. 네. 오늘 갑시다. 이거 오늘 가야 되겠네. 한 번 당해봤거든요. 진짜요? 네. 고기. 좋아요. 우리 제이 선생님. 좋아요. 고기. 고기 말고도 거기는 맛있는 게 또 있어요. 또 뭔데요? 고기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고기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냉면도 있고요. 냉면. 국수가 예술입니다. 국수. 국수도 있고 무슨 국수예요? 그냥 잔치국수? 잔치국수인데요. 아, 잔치국수. 네, 잔치국수도 되게 맛있고요. 아, 네. 좋네요. 고기 구울 때 떡볶이도 서비스로 조금 주시거든요. 떡볶이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네. 주먹밥 오. 뭐 이런 것도 비벼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주시고 오, 좋네요. 아 그거면 네네. 그럼 따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 주먹밥은 따로 있고요. 네. 떡볶이는 서비스로 국물이랑 같이 좀 주세요. 어머, 대박. 그렇구나. 근데 좀 더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십니다. 진짜? 네네. 떡볶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약간 좀 한숨 쉬면서 알겠습니다 하는 집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 고깃집 중에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만 영업하는데 처음 봤어요. 와, 여기 그래도 늦게 장사가 열어요. 되고 유지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유지가 되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게 대박이네. 아니, 하루에 그리고 포장- 포장도 하잖아요. 배달도 하고 오.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아무리 하는 것 그래도. 같아요. 네. 그쵸. 고깃집 영업집이 5시간밖에. 진짜 한번 가봐야겠네. 되게 궁금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한번 갑시다. 근데 10시까지면 남편이랑 가기는 어렵겠네, 진짜. 남편이랑 가봐야 되는 청까지. 아니 정아 쌤은 그럼 거기서 뭐 메뉴를 뭘 드신 우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게 갈매기살이고요. 네. 남편은 껍데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고기는- 세트도 있어요. 어. 세트도 이제 갈매기살하고 껍데기는 또 18,000원 해요. 오. 응. 돼지 그리고, 껍데기. 예, 껍데기는 4장에 한 17,000원 정도 하고요. 아니
그러면 정말 무서운 방송이네요. 내장인지 다성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럼요. 쭈꾸미도 팔더라고요. 근데 쭈꾸미 쭈꾸미는 있고.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7마리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산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것도 맛이 괜찮다고 뭐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고기가 국산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맞아요. 여기 보니까는 멕시코산이더라고요. 어. 국내산은 이 가격은 좀 그래서 힘들죠. 좀 저렴한가 그러게. 보다. 그러게요. 그쵸? 그래도 아니, 맛은 그런데- 또 장난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요새 너무 고기가 비싸거든요. 삼겹살 한 맞아요. 근에 맞아요. 18,000원? 네. 진짜 한 저는 근에. 안 사봐서. 저희 집은 육식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어가지고요. 네. 우리도 하도 걸러 뭘. 전 고기를 정육점을 좋아해가지고요. 가본 지가 벌써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네, 몇 고기 년 근데 된지. 가끔씩 고기도 잡사줘야 돼요. 잡사야 돼. 누가 그랬어요.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어떤 박사님? 네, TV에서 그랬어요. 단백질 고기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 하루에 하루에 날마다 먹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고기는 날마다 먹으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들으셨죠? 어떤 선생님인지 제이쌤 참 어떤 박사님 쩝쩝 박사님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은 먹어줘야 한다. 그러죠, 그러죠, 맞아요. 저는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삼겹살 이런 것도 있어요? 삼겹살은 없습니다. 오 진짜 그럼 신기하다. 메뉴가 갈매기살하고 껍데기하고 쭈꾸미. 그다음에 왕갈비가 있어요. 오. 왕갈비는 국내산이고요. 네. 300g에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왕갈비가 국내산인데 아니 12,000원? 네. 엄청 싼데 엄청 그것도. 싼다는 300g 이고요. 생각은 드네요. 그것도 진짜 싼 건데. 네. 갈비가 갈비를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갈비가 뭐죠? 그 간장에 재우는 그건가요? 그런 양념갈비. 양념갈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갈비는 그냥 양념갈비예요, 아니면 생갈비예요? 구워 먹는? 돼지갈비는 거의 대부분 양념갈비이긴 한데. 양념갈비일 것 같은데요. 얼핏 그렇구나. 아, 먹었던 배가 고플라 기억이- 그러네. 고기. 고기 얘기하니까 네네. 배가 고플라 그러네요. 저도 배가 고픕니다. 네. 끝나고 갑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진짜 5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야 되네요. 네네. 그쵸? 일찍 가셔야죠. 우리 끝나면 이제 딱 한 5시 되니까 딱 좋네, 딱 좋아. 아, 정말 좋네요. 이 육식주의자들. 네.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요? 네. 친절하시고요. 반찬도 맛이 있어요. 콩나물, 그다음에 마늘 장아찌, 그다음에 파채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거 좀 셀프로 그냥 거 좀 갖다 먹는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일단은 양파가- 20년 이상 양파도 20년 나오고. 이상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래됐네요. 고깃집 진짜 요새는 주변에 그렇게 오래된 고깃집 그렇죠. 찾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한번 진짜 가봐야 되겠네요. 네,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스터 갈매기인데 왜 미세스들만 있어요? 예전에는 미스터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스터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미스터 갈매기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정환 선생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또 맛있게 미스터 갈매기 소개시켜 주셨고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승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이 미스터 갈매기 뒤에 세상에 뿌려진 사람만큼? 그럼요. 갈매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요. 네. 제목이 보이거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네. 이거 그림을 작업한 작가는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작가예요. 애기 아빠더군요.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이 출간이 되어 있고요. 뭐 충분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네, 그림이 사실은 너무 익숙해요 보면.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출간이 네.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요시타케 신스케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는 사실은 제가 서점에서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산 책이에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요시타케 신스케는 사실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굉장히 위트가 넘쳐요. 되게 너무너무 유머러스하고 그 다른 작품 중에 네. 정말 제가 서점에서 있다가 빵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막 웃은 그런 책들도 있고 네네. 굉장히 그 평소에 그 삶의 태도가 되게 유머러스하다. 네. 그러면서도 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명확하신 네. 그런 분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우주 비행사여서 네. 온갖 별을 조사하고 다니는데 네. 별마다 이제 되게 다른 모양의 네, 맞아요.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체들이 만나서 생명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음. 겪고 대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책이 구성이 되어 네,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눈이 앞에가 두 개가 돼 있고 네.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있는 네. 그런- 눈이 합쳐서 세 개인 그렇죠. 우주인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안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사실 이 그림책은 그 원작 그 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 이토 아사라는 일본의 인문학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책, 그 인문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을 읽고 이제 이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가 그림책으로 그거를 네.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었거든요. 저는 여기 네.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림책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안 그래도 저는 이거 보고 눈먼자들의 도시 생각이 제일 먼저 네. 났거든요. 맞아요. 주제 네, 사람하고도 네,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여기는 보니까 뭐 다리가 긴 사람들의 별, 다양한 네.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의 별.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인문학자가 쓴 그 시각 장애에 대한 그 책을 토대로 했고, 이 요시타케 신스케가 어릴 적의 일화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작가가 네. 엄마랑 길을 가다가 그 앞에 이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앞에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니까 이 작가가 엄마한테 뭐야, 저 사람 뭐야, 재밌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꾸지람을 들었던 이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는 게, 저분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커서, 이분이 지금 아들이 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아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작가의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어머. 재밌겠다, 저 사람. 막 이렇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 엄마와 자기와의, 그리고 자기와 아들과의 그 일화 때문에 이 그림책을 이제 또 쓰게 됐다고 신기하네, 진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아이들이 재밌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본인도 그랬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꾸지람을 들을 일인가? 예. 그러니까 몰라서, 아이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또 이 그림책을 보는데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딱 펼치면 이 주인공 우주 비행사가 네. 이제 그 지구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그쵸? 그 별에서는 굉장히 흔한 눈이 3개인 우주인이 사는 곳, 뭐 다리가 엄청 긴 우주인이 사는 곳 이런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림이 일단 너무 귀엽죠. 네, 맞아요. 네, 네, 특징이에요, 이 작가의. 네, 그림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제 딱 그림을 봤을 때, 아, 네. 남자 작가의 그림이구나. 아, 그래요? 느낌. 되게 단박에. 왜냐면 되게 네. 막 그 개구장이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딱 나고, 네, 그리고 네. 되게 간결하면서도 네. 그 색감도 너무 좋고, 네, 네, 그런 네. 만화 같으면서도. 네, 좀 약간 그렇기도 하죠. 네. 되게 코믹스럽죠. 네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게 그림책이지만 네. 되게 심오한 좀 철학을 좀 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잘 몰라서 네. 아,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겠다 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네. 잘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네. 쓴 책이구나라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또 여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몸의 특징과 겉모습은 탈 것과 같아. 네. 탈 것에는 저마다 좋은 점이 하나씩 꼭 있어. 네. 하지만 자기가 탈 것을 정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탈 것을 계속 타고 온 그 사람밖에 몰라. 힘든 일이나 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사실 내가 내 몸을 내가 타고나고 싶어서 이렇게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결핍과 장애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아, 눈이 안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일단 우리가 일단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있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렇죠.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동정,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근데 게보다는 물론 이제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힘들겠죠. 네, 그렇지만 네, 네, 이제 처음부터 타고나기를 네, 말 그대로 이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면 그 방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또 많이 다를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아, 힘들겠다, 괴롭겠다,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게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물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당연히 물론 이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거는 또 배려하고 네, 신경 써드려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림책은 딱 보면 되게 만화책 같이 이렇게 코믹스러운데 그 안에 사실은 내용이 너무 우리가 심오하고. 얘기하고자 하면 정말 이 사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죠.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장애를 떠나서 이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행동하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사실은 이게 장애, 비장애, 정상, 비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대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어디 뭐 영국이나 뭐 어디 아프리카 가면 그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장애와 비장애 혹은 뭐 그런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정상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저는 점점 이제 그런 사라진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면 네. 여기 책에 같은 점을 찾다가 다른 점을 보면 서로 우와 하고 재미있어 해도 돼 라는 맞아요. 말이 있어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그냥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인호 쌤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읽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그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서로인 거예요. 서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넌 손이 2개뿐이야 불쌍해. 불쌍해. 저 그거 빵 터졌거든요. 괜찮은데. 어, 어쩐지 불편해 보여. 네,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손이 3개인 우주인이 보기에는 손이 두 개밖에 없는 지구인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거를 되게 코믹하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또 약간 너무 무겁지 않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또 심각하지 않게.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네, 또 맞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도 이럴 수 아니요, 있겠구나. 네, 맞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네, 있게. 네,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잘 그려진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이가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간다기보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일반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거를 이렇게 범위 안에서 이렇게 묶는 것 네. 그거를 점점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야를 조금 오픈해 놓는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조금 벗어나야 그렇죠. 네, 주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공감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책은 볼거리, 생각할 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림이 너무 귀엽고 네. 개구리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림 막 낙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던 괴물들 같아. 네, 맞아요. 귀여워요. 여기에 또 책에 보면은 제가 또 잠깐 읽어드릴 아주 짧은 대목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달라.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가?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일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막 투덜투덜 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아유 그럼요. 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책도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또 여지가 생긴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화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네. 저도 문구를 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이쌤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 아, 제가 준비한 거를 어떻게 그래요? 캐치를 하시고 아니 그 전에 또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저는. 그거랑 같이 이제 그거 하려고. 읽어주세요. 전 네네. 페이지에 있는 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소리와 냄새와 촉감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네.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달라.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가? 물음표. 네. 네, 여기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면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 책인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네. 네, 혹은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네. 네. 진짜 우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서로 생각하는 다르죠. 거, 보는 거, 느끼는 게 다 다르고 네. 본인만의 느끼는 방법이 있고 네.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서로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고 네. 또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또 제이 선생님 덕분에 또 이제 재밌고 좋은 책 또 하나 네. 알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오늘 그림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림책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네. 아주 재미있는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 라디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노래로 데미언 라이스의 델리케이트 들을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빠빠. We might kiss when we are alone. When nobody's watching. We might take it home. We might make out when nobody's there. It's not that we're scared, it's just that it's delicate. So why'd you fill my sorrows with the words you borrowed from the only place you've known? And why'd you say hallelujah if it means nothing to you? Why'd you say with me at all? We might live like never before. When there's nothing to give, well, how can we ask for more? We might make love in some sacred place